예,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나 상가주택, 다중주택을 임대가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를 역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아마 다른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분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 10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계산을 역산을 하는 방법을 혼자 터득이라고 할까,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이용을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었거든요. 기본 전제는 어떤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은 일단은 임대가 기준이 된다. 만약에 그 임대를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면은 매매가를 역산해서 계산해낼 수 있다. 이 원칙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한번 사례를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얼마 전에 매매가 됐던 사례이고, 그리고 주인분들이 간혹 오셔가지고 이거 가격 얼마에 팔았으면 좋겠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원가 방식도 있고 수익률법도 있고 매매사례법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중요는 한데 저는 좀 특이하게 임대기준가로 해서 매매가를 산정을 해요. 이게 오류를 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마도 수익성 부동산에 임대가 잘 돼야지 매매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기본 원칙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사무실 인근에 있는 건데요. 인근에 있으면은 저는 무엇보다 딱 보는 것은 부동산 통합정보 열람 이쪽에 들어가서 번지수를 치고요. 그리고 대지 면적하고 건축물 정보를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는 잠깐 한번 로드뷰로 봐드릴게요. 이 건물입니다. 지금 중앙로역 옆에 있고 역세권이고 상업지역에 있는 거고요. 자, 이 건물인데 로드뷰를 한번 봐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이 옆에 있었던 건물인데 지금 매매가 돼서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이걸 매수를 했어요. 이제 오래된 다가구 혹은 최근 10년에 있는 역세권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LH에서 매수를 해주죠. 그 젊으신 분들한테, 국민임대, 영구임대, 그 청년들한테, 취준생들한테 입주를 시켜서 하는 건데 2012년도에 지은 집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조에다가 1층은 필로피, 2, 3, 4층. 그 위치는 역세권이고 1km 이내에 있는 거라 그 LH에서 매수하는 위치에 딱 부합되는 건물이었어요. 1층 근로인 없고 불법 없고 대충 이 정도의 건물이다 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겁니다. 대로변이고. 자, 이렇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건축물 정보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 각 건물마다,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 가격이 매년 고시가 되죠. 개별 주택 가격도 잠깐 알고 갈게요. 개별 주택 가격이 2019년도 기준에서 8억 7천이네요. 2013년도는 7억 2천, 7억 정도. 통상적으로 감정가는 개별주택 곱하기 개별주택 가격 곱하기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8억 7천이니까 지금은 16억에서 17억 정도 하겠네요.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7억이니까 한 14억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좀 두세요.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임대기준가로 기준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임대기준가. 임대기준가로 계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임대기준가라는 게 뭐냐? 임대기준가는 뭐냐? 통상적으로 원투룸 임대를 놓는 중개인들이 손님들한테 원룸이나 투룸 일정호룸을 안내를 해주죠. 안내를 해주면 이 중개인들은 대본의 문만 딱 열어보면 이거는 전세 4천만원짜리, 이건 전세 5천만원짜리, 이거는 전세 1억 2천짜리, 이게 바로 감별이 돼요. 특히 베테랑이면 베테랑일수록. 그리고 뭐 건축물 대장을 안 떼봐도 이게 인테리어나 이게 도배 그리고 풀옵션 들어간 상황이 보면 아, 요거는 500에서 35 받을 수 있고 요거는 전세로는 뭐 4천이다 뭐 7천이다, 이게 바로 감별이 됩니다. 이게 일종의 뭐 전문 지식이라고 또 할 수도 있고 일종의 경험, 감 이런 거죠. 제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건물 가격을 산정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부동산 수익성 건물을 산정하는 방법이 토지가격 플러스 건축 신축비 해가지고서 원가법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고 수익률법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고 매매사를 두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리고 임대기준가가 얼마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제 자랑이지만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적정한 가격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매매가가 1억이라는 아파트든 뭐 원투룸 건물이든 오피스텔이든 도시형 주택이든 매매가가 1억이면 전세는 보통 7천을 해요. 이거 대한민국 어디 가나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1억짜리를 사는데 자기 돈 3천만원 갖다가 7천만원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를 끼고 사는, 이렇게 70%에 맞추는 거죠. 결국은 임대 기준가는 7천만원이 된다는 거죠. 혹시 100만원당 만원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100만원당 만원씩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이 7천만원 전세를 보증금 1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60만원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보증금 1000만원을 했었을 때 월세로는 60, 보증금 1000만원 받고 월세는 60, 그러니까 60만원 곱하기 100 하면은 그게 6천만원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 플러스 6천, 그래서 기준가는 7천만원 이렇게 되죠. 만약에 2천만원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50만원이 되겠죠. 100만원당 만원씩, 100만원당 만원씩, 이런 식으로 기준가를 환산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매매가 1억은 전세 기준가로 하면 7천이다. 월세로 보증금 2천을 받고 나머지 것들은 환산을 하는데 월세는 100만원당 만원씩이니까 50만원으로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원룸은 8평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공용 부분 합쳐서입니다. 뭐 이렇게 덕지덕지 세밀하게 가지 않을게요. 크게 볼 겁니다. 원룸은 8평입니다. 도면을 빼보면 실제로 8평 나옵니다. 대지평수가 약 한 120평 정도 되는 것들은 한 8평 가까이 나와요. 방이 크게 나와요. 100평짜리는 이거보다 조금 적지만 여하튼, 자, 원룸 2개가 합쳐진 게 투룸이죠. 그러면 16평. 그리고 원룸 3개가 합쳐진 게 3룸입니다. 24평형. 이렇게 됩니다. 8평, 16평, 24평. 그럼 임대기준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즘 주거용은 평당 500만원 기준으로 해요. 평당 500만원. 평당 500. 전세 기준입니다. 그럼 월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 기준은 5만원이 되겠죠? 평당 5만원. 다시 한번요. 전세 기준가는 500만원은 월세로 환산하면 나누기 100 해서 5만원이 되는 겁니다. 500만원은 월세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평 기준이라고 하면 기준가 500 해서 500 해서 전세로는 4천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4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준가 500만원은 월세로는 5만원이고 전세로 놓게 되면은 8평 기준이면 500 곱하기 8평 4천만원이 된다는 거겠죠. 자, 투룸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세로 놓게 되면은 8천만원이 됩니다. 8천만원. 28에 16. 28에 16이 되겠죠. 16평, 24평 커가니까. 3룸은 당연히 1억 2천이 되겠죠. 4천짜리 방 3개가 합쳐진 게 1억 2천이니까요. 만약에 이거 4천을 월세로 환산한다고 하면 보증금 500으로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35만원이 되겠죠. 35만원을 전세로 환산하면 3,500입니다. 3,500, 3,500 플러스 500 하면 4천만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100만원당 만원씩 환산이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100만원이 한 달에 만원씩 버는 거예요. 만원씩. 1년이 12개월이죠. 그러면은 수익률이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원이 12만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평당가 500만원인 걸 어떻게 만들어놨냐. 그럼 월세로 환산을 하면 5만원인데 이건 시세입니다. 우리가 임대를 나다 보면 요즘 주거용은 평당 5만원씩 받는구나. 이거는 바로 중개인들이 압니다. 혹은 주인들이.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7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대전시 평균은 평당 500만원 기준가로 전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깊게 안 나가고요. 건축물 대장을 딱 보고 1층이 1층은 필로피니까 그 주차장이 있으니까 임대 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각 층당 215회바 215제곱미터 215제곱미터 이렇게 약 216제곱인데 여기 뭐 끝자리 올려서 제가 215.65 그래서 반올림해서 216 이렇게 제가 수익률표를 만들었어요. 자, 만들면 216을 평수로 환산하면 65평. 이게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은 평당 전세 500만원으로 놓을 수 있다고 했죠. 이건 시세입니다. 그리고 각 층이 2층, 3층, 4층, 공이 룸이 원룸이 돼 있건 투룸이 돼 있건 3룸이 돼 있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원룸을 투룸으로 놓던 3룸으로 놓던 결국에는 평으로 환산하면은 다 똑같으니까 전체적으로 65평짜리 하나를 임대를 놓는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65평을 500만원씩 전세로 환산을 하면 3억 2,500. 65평 곱하기 500만원 하면 3억 2,50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월세로 놓으면 어떨까요? 평당 5만원이 되는 거죠. 500만원 나누기 100 하면은 평당 325만원. 3억 2,500 나누기 100 하면은 325만원이죠. 전세로 다 받아버리면은 9억 7,500이라는 거예요. 한 푼도 월세 안 받고 9억 7,500이고 내가 전세 하나도 보증금 하나도 100만원도 안 끼면은 975만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건물이라는 얘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맨 위에 전제로 들어갈게요. 매매가 1억은 전세를 7천만원 논다. 이건 정한 건 아닌데 대한민국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다는 얘기. 그럼 역산을 하면 임대를 7천만원 놓는 거는 매매가로 어떻게 될까요? 7천만원 나누기 1억이 7천 됐으니까 70%잖아요. 그러면 7천만원을 임대기준가가 알았다고 하면, 내가 임대기준가를 안다고 하면 7천만원 나누기 0.7 하면 매매가가 역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9억 7,500 나누기 0.7 이렇게 해버리면 매매가는 13억 9천만원 13억 9천만원이 됩니다. 13억 9천만원 13억 9천만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에 들어가서 개별주택가 한번 보셨죠? 자,
한번 볼게요. 제가 개별 주택 가격 곱하기 2배가 통상적으로 시세라고 했죠. 2019년도에 8억 7천 약 17억 정도가 매매죠. 여기에서 반전이 있네요. 2013년도에 처음에는 7억 2,500입니다. 곱하기 2배 하니까 14억 맞죠? 14억. 금방 전에 제가 계산했던 14억과 최초 이게 준공이 떨어뜨렸었을 때 당시에 매매가가 일치를 합니다. 일치를. 저는 이렇게 산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2층, 3층, 4층 1층은 필요 빠지고 2층, 3층, 4층 하게 되면 이 다가구하고 수익성 건물을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보실 거예요. 333 법칙. 333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총 매매가가 10억짜리라고 할게요. 아니 그냥 9억짜리라고 할게요. 9억짜리. 9억짜리라고 하면 대출을 30% 그리고 보증금을 30% 그리고 자기 투자금 30% 333 법칙 그리고 자기가 주인 세대 들어가면은 10% 더 합쳐가지고서 40 법칙 30% 40% 된다는 거죠. 그냥 제가 말이 복잡한데요. 333 법칙 대충 매매가의 30%는 대출을 받고 보증금은 30%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투자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2층 3층 4층이 있어요. 2층 3층 4층 65평이 있는데 그럼 한 층은 몽창 다 전세로 둔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333 법칙 30% 몽치. 그러면 3억 2,500 65평에 500만원을 해서 3억 2,500은 그냥 전세로 놔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월세로 받는다는 얘기죠. 월세로. 그럼 월세로 받게 되면 325만원이죠. 325만원. 두 개 합치면 650만원이에요. 그러면 수익률표를 제가 어떻게 만들까요? 14억이라는 매매가가 나왔으니까 이거 곱하기 0.3 그러니까 30% 해가지고 4억 2천 대출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 보증금은 3억 2,500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기 투자금은 6억 5천이 됐는데 이건 왜 6억 5천이 되냐면 자기 3억 2,500에다 대출 금액하고 이거하고 자기가 주인세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좀 넘어갔죠. 요즘은 대출이 한 4.5%라고 산정을 하면 주거용은 한 4% 정도 나오대요. 제가 은행 가서 문해보니까 4% 집어넣으면 대출 한 4억 2천 받고 650 총 650은 왜 나오신지 아시죠? 650 받잖아요. 이게 두 개 층 받으니까 650 해서 이자는 한 140만원 내면 월순수익이 6억 5천 투자를 했었을 때 520 약 9% 정도 나온다. 이렇게 수익률표를 산정을 합니다. 이게 임대 기준가에 의해서 제가 그 매매가를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갖고도 좀 절충을 할 수도 있고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매도자나 매수자를 좀 설득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방식이 사실 다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가 오류가 생기냐면 요 근래 같은 경우에요. 뭐냐면 임대기준가 제가 산정하는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평당 전세가는 상승을 했는데 월세는 똑같아져요. 제가 수익률의 비밀이라고 해서 전에 제가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전세는 평당 800만원이 요즘 넘어가 버렸어요. 어떤 건 1000만원을 받아버리고 월세는 그대로 평당 5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전세가 상승이 돼버리면 한 층을 다 전세로 놓는다고 하면 매매가를 그냥 쑥 상승시켜버려요. 그게. 그래서 수익률의 비밀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넣어드리는 게 있는데 한번 그거 강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요번에 그 개별주택 가격 이거 2014년도에는 환산을 해보니까 예수로 한 14억 나왔는데 지금 18억이 넘었죠. 18억이 실제로 LH에서 매수를 해준 가격이 14억이 아니라 요게 16억에 매수를 해줬어요. 토지 가격이 상승해가 했죠. 즉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본인이 사신 금액은 14억 정도 되시는데 공공기관인 LH공사에서는 16억에 매수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지가가 높고 상승하는 지역
제가 지금 근무하는 이런 지역에 일반 매매가 아닌 공공기관이죠. LH공사나 대전도시공사에다 매수 신청을 해도 토지가격을 반영을 해주더란 얘기죠. 반영을.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매매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14억에 샀는데 뭐 어렵게 파시지 않고 LH공사나 대전도시공사에다가 16억에 매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사실 매매가를 산정을 하기는 힘들고, 이게 원가법이죠. 이게 매수자분들이 오셔가지고서 가장 주장하는 방법, 건축비 이거밖에 안 들고 땅가격 이건데 파는 사람도 그렇고 건축업자 날로 먹으려고 한다, 이거 사기꾼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 건축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피가 마릅니다. 이게 뭐 구구절절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착각하시는 게 부동산이 일반인들한테 땅가격 그렇게 안 줘요. 건축주분들은 1년 내에 부동산 한 3-4군데 매일 도장 찍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그런 가격 주는 거예요. 본인이 1년 내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서 뭐 산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간만 보고 그냥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또 그분이 그 가격에 짓지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아주 베테랑이신 분들은 4개월에서 5개월 걸리는데, 일반인들은 1년 갈 수도 있고요. 그건 매번 뭐 여기저기 그냥 견적받고 싼 데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입 돌아가요. 하시던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 가격 일반인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 건축주도 이제 건축하시는데 총 10개월이 걸려요. 땅 매매에서 그리고 매도까지, 그리고 임대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첫 번째는. 그렇게 되면 1년 넘게 돼요. 1년 동안에 이자 내는 것만 해도 5천만원, 1억 가까이 돼버려요.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 토지 얼마에 샀고 표준 건축비가 말도 안 되게 뭐 평당 300 중반이면 지신다고 착각들 하시는데, 한번 본인이 줘보세요. 난림공사 되지. 그리고 건축주들은 대전 시내에서 한 20-30년 최근에 짓고 하면은 우리 같은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한번 중개하게 되면 하자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뭐 사기꾼은 딱 한 번밖에 못 치잖아요. 어떻게 사기꾼이나 중개인들이 10년 20년 동안 중개를 할 수 있겠어요. 사기꾼은 딱 한 번밖에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깜빵 가야죠. 그리고 그 건축주들이 계속 10년, 20년 동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하자가 있고 AS를 해줄 일이 있으면 제가 거래하는 최소한의 건축주들은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그 표현이 좀 내가 과한데, 영악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어디에서 강의도 잘 듣고 오고 뭐 평당 얼마가 돼가지고서 이 가격에 막 깎으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그런 분들한테 이거 안 팝니다. 그냥 뭐 수수료가 아무리 비싸도 저 안 한다고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그냥 딱 박제를 해요. 자기가 버는 만큼 딴 사람들도 이제 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똑같은 건물을 주고 똑같이 임대를 놔도,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데, 요 근래 계속 그러니까요. 똑같은 건물 갖다가 이쪽 부동산 저쪽 부동산 막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은 이게 다음에 저희 동네에 정착을 하시면 어떻게, 뭐 사신 부동산은, 매매를 한 부동산은 떳떳하게 들어가겠지만 매매를 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임대를 잘 못해요. 그리고 딴 부동산에 가가지고 여기 쑤시고 다니고 저기 쑤시고 다녀가지고서만 난리 치시면 처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 곳에 믿고서 이쪽 저쪽 막 견적 받으시는 분들 잘 살 것 같지만 잘 못 살더라고요. 다른 부동산은 오히려 딱 사는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이 됩니다. 안 놔줍니다. 그래서 처신 잘 하셔야 돼요. 뭐 사실 때야 뭐 왕대접 해주지만 딱 산 날 그다음부터는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저쪽 해가지고 손님을 얘기하다 보면 혹시 뭐 이러이러하신 분이 뭐 물건 그거 갖고 막 하지 않았어 하면은 대본에 다 알아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물건을 줄 때도 건축주한테는 뭐 동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줘요. 어쪽 부동산에서 얼마 주고 했냐고 물어보고, 이게 엉키고 섞이다 보면 의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중개인들이 하는 거니까, 건축주분도 딱 받을 만큼 요즘 받더라고요. 몰상식하게 그냥 막 예전에 한 번 끝내고 이쪽 동네 안 볼 것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못합니다. 이게 제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반복해서 몇 번 들으시면은 금방 그 매매 가격하고 건축 가격이 알아낼 수 있어요. 본인이 지신다고 하시면은. 그런데 너무 영악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임대기준가를 하는 오류를 내는 경우에는 전세가하고 월세가가 기준가가 다른 경우하고, 그리고 원가법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고, 수익률법은 뭐 오히려 이게 제일 가능하죠. 뭐 이자율하고, 그리고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9%에서 한 10%, 그리고 다중은 10%를 넘어가죠. 이런 것들을 맞춰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역산해서 제가 계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14억인데 16으로 된 거, 그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가가 상승돼 있고, 그리고 임대기준가는 설사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위치가 좋은, 그리고 상승지역,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상승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 임대기준가로 말하면 봐줘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제가 한 10년 동안 대전시 전 지역 해가지고서 매매가를 산정을 한 게 있어요. 신도시 지역이죠. 도안 신도시는 이게 작성한 지가 좀 되는데요. 상가주택하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10%를 수익률을 넘기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그 수익률 높은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자꾸 수익률 높으신 분들 그것만 찾으시는데, 절대 그거 하셔다가 크게 손실 보시면, 뭐 언젠가는 임대기준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 수익률을 찾아가요. 수익률 좋은 것만 찾으시다가 낭패 보시는 경우 있으니까 마음속에서는 한 7%, 8%만 생각을 하세요. 그 덕명지구죠. 그 하카지구, 그리고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 기준으로 한 14억하고 조금 못한 데는 한 10억 정도 갔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작성한 지가 제가 한 3, 4년 되니까 지금은 다릅니다. 그 대학가는 다중주택이죠. 원룸이라고 하는 거는 한 12% 넘겼었는데 6억, 7억 하던 게 6억, 7억 하던 게 요즘 뭐 9억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있는 역세권이죠. 선화, 대흥동, 용전동 뭐 이런 데는 10억에서 15억, 이렇게 9%에서 10% 정도 생각하시고, 건축비는 뭐 한 요즘 한 460만원 잡으시면 뭐 넉넉합니다. 자, 이상이 오늘까지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임대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역산으로 환산하는 매매가 산정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고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니까 절대 확신하시면 안 되고, 원가법하고 수익률법, 그리고 중요한 매매사례법 이거 확인 같이 하시면 확실히 정확한 수익성 건물에 대한 기준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